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해커서 모의고사 제8회 두 번째 시간 11번 보겠습니다.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인데요. 기억에 사무소 이전하면서 간판 철거하지 않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광고물에 5개 광고물 간판의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하여 철거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폐업하고 간판 철거하지 않는 경우, 리얼은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그 사무소 명칭에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간판 철거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간판 철거하지 않는 경우 전부 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입니다. 행정절차법 아니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게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간판 철거해야 되죠. 그리고 그 사무소 간판, 불법 간판 달고 있으면 간판 철거 명령하면 따라야 되고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12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휴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신고를 등록관청에 함께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반대로 세무서에 가서 우리 중개업 휴업도 할 수 있고 사업자 등록 휴업도 할 수 있습니다. 2번 등록관청은 중개업의 폐업 신고를 받은 사실을 협회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3번에 휴업기간 변경신고하지 않는 경우 재개신고, 변경신고, 3월 초과 무단 휴업, 폐업 신고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6월 초과 무단 휴업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4번에 휴업기간 만료된 경우 별도 재개신고 안 해도 된다 했는데 재개신고해야 됩니다. 휴업기간 만료돼도. 왜냐하면 등록증을 반납했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아야 되죠. 돌려받으려면 재개신고를 해야 되고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5번입니다. 중개업 폐업신고서에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휴업, 폐업은 등록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방문신고만 가능하죠. 전자문서는 불가능하고요. 자, 13번 옳은 것은 했는데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할 의무 없다. X죠.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자유지만 체결하면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요. 유효기간은 6개월이 아니고 원칙 3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임의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정보를 공개한 때는 2주일 이내에 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2주 이내에 X가 되겠습니다. 2주는 업무 처리 사항을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 의뢰인은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물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개업공개사의 주택을 매도하려는 갑과 작성하는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에 기재해야 될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했네요. 매도하려는 자죠. 매도하려는 자, 주택을 매도하려는 갑과 작성하는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항목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중개대상물의 표시, 권리관계, 중개의뢰 금액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 누구하고라고 했습니까? 매도하려는 자, 리얼 희망 물건의 종류, 희망 가격, 희망 지역, 이것은 매수하려는 자와 작성할 때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매도하려는 값가라고 했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입니다. 확인 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기업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매도 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개업공개사는 그 사실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되고요.
니은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은 확인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됩니다. 환경조건도 포함됩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X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확인 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는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될 의무 없습니다. 즉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따로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확인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고요. 개업공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옳은 거 되는데 1번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라 했는데 이거 서식 봐야 되는데요.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의 경우 금필 용적률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는 3번 계약 전 소유권 변동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에 기재 적는다 했는데 3번이 제가 볼 때는 이건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전 소유권 변동 여부, 소유권을 넘겨줬으면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 권리관계, 실제 권리관계가 아니라 그냥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을 적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등기가 안 되었다면 실제 권리관계에 기재할 것 하면 되겠죠. 상대적으로는 3번이 답이기는 합니다. 4번은 백화점 할인매장 종합의료시설, 이거는 입지조건입니다. 입지조건은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라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은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 완성된 때가 아니라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확인설명서 기재상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했는데 토지면 3의 서식이죠. 3의 서식에는 일조량, 소음, 진동 요거는 1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비주거용 2의 서식이죠.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만 기재한다. 비선호시설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토지 3인 토지용이면 3이죠. 3 기본적 확인사항은 교육, 판매, 의료시설 기재한다 했는데 1의 서식이 도대주, 교판, 판매, 의료시설 들어가는데 2의 서식은 도대주,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만 3의 서식은 도대, 도로, 대중교통만 기재합니다. 그래서 판매, 의료시설 X입니다. 3의 서식은 도대만 들어가니까 교육시설도 X네요. 예, 그래서 3번 X입니다. 3번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모두 3의 서식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4의 서식 비주거용 기본 확인사항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예,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는 1, 2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 여부는 1의 서식만 기재하죠. 자, 그 다음에 임목공양재단은 용도지역지구구역 기재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지구구역은 1, 2, 3의 서식에만 기재됩니다. 이게 좀 어렵죠. 서식을 봐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제도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죠. 1번에 보면은 신탁업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험회사 명의로는 예치할 수 없다. X네요. 보험회사 명의로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예치 명의자가 개공은 신체 보전이라고 했죠. 개업공개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채신관서, 보험회사, 계약이행, 전문관리회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기출됐던 게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도인 명의로, 매수인 명의로,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 예치된 계약금 등의 인출에 대한 거래 당사자의 동의 방법을 약정해야 되고요. 4번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매도인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예치된 계약금을 미리 수령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서를 개업공개사에게 교부해야 되고요. 5번 계약금 등은 은행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습니다. 개공은 신체 보전이라고 했죠. 우리 암기 프린트 16번 맨 밑에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19번 문제입니다.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되는데 1번 매수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토지를 매도하는 행위. 맞습니다. 요거는 직접 거래 아닙니다. 금지행위 아닙니다. 기억은 직접 거래 아닙니다. 직접 거래는 금지행위인데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 거래 아닙니다. 따라서 기억은 금지행위 아니고요. 니은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금지행위죠.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자, 그 다음에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는데 부도가 나서 현금하지 못해도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의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사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는 특정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예, 금지행위입니다. 예, X는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이 정답입니다. 기억 하나만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11번에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금지행위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시험에 나오죠? 임대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보수입니다. 임대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보수. 임대 의뢰인이죠? 임대 의뢰인. 한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총보수네요. 자, 그러면 보증금 5천만 원 더하기 월차임 4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환산보증금이 9천만 원이고요. 9천만 원에 요율이 0.4%라고 했으니까 4, 9, 36만 원인데 한도액이 30만 원이에요. 그 다음 30만 원 받을 수 있고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도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으니까 10만 원 더 받을 수 있죠. 그래서 4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개보수 30만 원,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10만 원 합해서 4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